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투표율이 높아져서 격차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좁아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때 대북 정책은 바뀔 것인가? 크게 안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이 승리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2년이 남은 차기 미국 대선을 놓고 지금 북한과의 이 미북 협상을 현재와 같은 행태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 방향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티스가 물러나고,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켈리 비서실장도 물러나고, 세선스 법무장관도 물러나고, 또 연말까지만 하고 물러나기로 헤일리 유엔 대사도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 자체적으로 북한과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대한 압박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죠. 한국은 일단 미국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미국의 입장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희망사항을 청와대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미북 협상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이야기를 요즘은 대변인이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8일날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거다. 자, 그러면서 이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이 비건 특별 대표도 폼페이오와 함께 같이 갈 거다. 그러면 비건이 가면 최선희도 같이 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무부의 발표 보도 자료를 거론하면서 4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걸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싱가포르 선언의 4가지 합의 사안에 대해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 이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는데,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미북 회담, 2차 미북 회담의 시간하고 장소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비핵화와 관련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견 차이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장소는 미국하고 북한이 2차 미북 회담에서 의견이 맞아야 시간, 장소는 금방 나오는 거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시간, 장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1차 회담 때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포로 유해 발굴 및 송환 등을 공동 성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 순서가 유해 발굴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뒤에부터, 그러니까 4, 3, 2, 1 이런 순서로 왔는데, 이번에서는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1, 그리고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대 합의 사항을 미국어로는 4가지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세 번째 한다. 이것이 이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또 만나고 2차 미북 회담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를 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자 평화체제 구축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의 청와대의 희망사항이자 북한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헛소리와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그러지 않다. 지금까지는 중간선거 때문에 많이 참았는데 선거 끝나면 분위기가 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북 고위급 회담에 최선희가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건이 오니까 최선희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철도 미국에 그냥 강성인 입장을 보이는 기둥서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선희가 와야 미북 간의 합의가 된단 말이냐, 좀 의아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 6개월간 이란의 제재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해 준 데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또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순방 당시 한 EU 간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이외의 8개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EU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가 번복해서 제재로 가는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 이란과의 협상을 했던 오바마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입장인데, 한국이 거기에 EU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빠져서 미국의 혜택을 받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하고 EU의 공동성명 채택이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서 EU하고 뜻이 달라서 그렇다 했는데, 청와대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EU의 주장을 한국이 동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안 맞으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 공동성명도 하나 채택 못할 EU 순방을 뭐하러 했는가? EU 주요국 순방은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또 저들 나름대로는 한국에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인 출신 미국의 전문가들 통해서 로비하고 작업해서 이번에 미국이 8일 북한의 의견을 좀 들어줄 거다,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으로 자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과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에서 핵신고서 제출이 관건이라고 보요웨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회담이 성사가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북 간에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빼고 실제로 다른 것이 미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먼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관계 수립이 먼저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이번에 북한이 보이는가에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폼페이오가 커다란 부담을 지금 안고 있다. 북한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지금 무슨 전진을 갖다가 이룩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뉴욕에서 만나서는 이제 북한과의 핵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밀고 당기기 게임을 끝내야지. 여기서도 또 그런다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인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력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국의 여러 전직 관리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은 딴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핵신고서 제출을 하는가에서 확인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시설, 핵무기, 핵물질 등 핵 역량이 담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영철을 만나는 폼페이오가 트럼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북한이 이미 핵신고를 지난번에 4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걸 트럼프가 계속 신고하라고 고집을 할지 아니면 2차 미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북한의 이 부탁을 들어주는 절충안을 만들지가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힐 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도 북한이 핵을 얼마 정도 가졌는지 최종 역량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한 개를 없앴다, 100분의 1을 없앴다, 100분의 1을 없앴다, 100분의 3을 없앴다라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가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핵 역량을 얼마쯤 가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계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쯤 가졌는지 신고는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폼페이오에게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또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돼야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를 해주려고 해도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비핵화하는 입구에는 들어가야 앞으로는 할 것 같구나. 그래 요만큼은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미국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다라는 겁니다. 자, 수개월이 지나고 북한과 많은 회담을 했는데도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 완화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면서 갈루치는 이런 입장을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답보 상태인 미북 회담의 돌파구가 못 되면 북한은 적대적으로 변할 거다. 또 갈루치는 한동안에 미국의 한미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이 없애는 문제에서 화가 나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더니 또 로비가 좀 됐는지 한국 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문정인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북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뭔가를 먼저 던져주라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전처럼 다시 돌아서 이 강경한 핵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에 협상이 깨지면 그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슬쩍 공갈 쳐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폼페이오 김영철 만남이 미북 간의 간격을 줄이기에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뭔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자, 오히려 지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우선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해보면 북한의 의도가 뭔지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북 회담이 끝난 지 1차 회담이 5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고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말하지만 북한은 전 세계의 군축으로 우리도 핵을 없앨 거니 너네도 없애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풍계리하고 동창리 이 두 개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북한이 지금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들을 다 짧은 시간에 통보하고 사찰을 허용한다고 말해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이제는 말 갖고 북한하고 장군멍군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하고 북한은 비핵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북 회담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무 회담은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냥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왔다 갔다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북한이 들어가야 된다 말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긴장으로 돌입될 거고 북한의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럼 중간선거의 움직임은 어떻느냐? 지금 공화당, 민주당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이 반대가 찬성보다 마이너스 9.6으로, 즉 반대가 9.6% 더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관상으로는 지지율은 민주당이 많이 우세한데 분위기는 지난 대선 때처럼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하원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우파들이 싫어하는 CNN이 조사에 따르면 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공화당이 42%, 민주당이 55%로 민주당이 13%를 앞섰습니다. 자, 이것은 이 지난달 초 이 지지율 격차와 같고 10월 초에 9월 초에 조사 10% 차이보다도 더 벌어진 겁니다. 여성과 남성 간에 여성은 민주당 비율이 인종을 막론하고 훨씬 높고 남성은 백인 남성의 57%가 공화당, 대학을 안 나온 백인 남성은 65%가 공화당을 민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당파에서도 민주당이 53, 공화당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개인 지지율은 39%까지도 떨어진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로 봤을 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하원에서 제가 볼 때 한 20석 정도는 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큰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은 대북 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해질 거다. 근데 한국에는 보수 세력들 중에서
트럼프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금도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 정권을 옹호하는 문파들은 트럼프가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이겨도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파들은 트럼프가 이겨야 되니까 트럼프가 이겨서 끝나면 북한에 대해서 본때를 보일 거고, 문파들은 또 트럼프가 이렇게 지더라도 민주당이 대북 정책을 원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데요. 그건 매우 단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부터 트럼프의 대북 정책 성과를 완전히 압박하는 상태로 타헤칠 거라고 보고 비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지게 되면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열릴 지금 북한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청와대의 뜻대로 북한과 비핵화 부분보다는 평화체제의 신뢰 구축을 더 할 것이다 라고 희망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시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청와대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제 생각에는 좀 살픈 맛이 좀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